자, 102페이지에 90회 기출문제 11번 부가소득 법인세 1호 문제. 고양이 임원 및 종업원에게 주식회사 고양이 임원 및 종업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퇴직금과 세법상 상여금, 퇴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필요한 세무 조정은 임원의 상여금 지급이 3천만 원인데 임원 상여금 지급 기준 한도액이 2천만 원이니까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1천만 원은 송금 불산입 상여 처리하고요. 종업원은 상여금 지급 기준이 있어도 한도 없이 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한도 없이 손금으로 인정이 된다는 게 그 종업원들한테 동일한 규정에 의해서 상여금 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이사가 특정인이 마음에 들어서 특정인한테만 상여금을 더 줬다. 규정과 상관없이. 그러면 그건 부당행위야. 우리가 배울 때 인건비 중에 그죠? 급여 등, 그 다음에 급여 등에는 제수당 포함하는 거예요. 임금이나 급여 등하고 상여금하고 퇴직급여 이런 것들은 한도 없이 다 송금 인정이 돼요. 종업원은. 임원은 상여금하고 퇴직금에 대해서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자, 임원의 퇴직금 지급이 1억 원인데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 한도액이 9천만 원이니까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1천만 원은 송금 불산입 이것도 상여 처리하고요.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은 한도 없이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인건비 중에 임원 상여금하고 임원 퇴직금은 한도 규정이 있어요. 임원만. 그러면 이제 결국 기준 초과하는 금액은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에 1천만 원하고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에 1천만 원하고 해서 2천만 원은 송금 불산이 상여 처리하는 거지.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인건비 중 임원 상여금과 임원 퇴직금은 한도 초과액을 한도 초과액은 손금 불산입 상여 처리예요. 종업원은 한도 없이 송금 인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12번 다음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 가대표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법인세 가대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월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가 아니라 60%를 한도로 해요. 60%. 연도는 이게 2021년이 아닐 수 있는데 중소기업하고 그 예외적으로 뭐 그 해생계획 인가 결정나는 뭐 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업소득 금액의 전액 기준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60% 한도입니다. 60% 한도, 80% 한도가 아니라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60% 한도. 중소기업과 해생계획 인가 중인 기업 뭐 제외.
가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비과세 소득 및 소득공제액은 다음 사업년도 2월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액은 2월 공제가 안 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정을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소급공제해서 감소되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고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80% 한도가 아니라 60% 한도고.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의 가세 방법이 다른 것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서 받는 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하는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 15% 분리과세. 복권, 스마트표권, 슬롯머신 등의 당첨 금품은 20% 분리과세 단 3억 원. 소득금액 3억 원 초과분은 30% 분리과세고요. 서화 골통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도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1번은 무조건 종합과세. 1번은 무조건 종합과세.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2번, 3번, 4번은 분리과세. 1번만 무조건 종합과세. 13번 답은 1번이고요.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공제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본공제 대상 판정에 있어서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해당 가세기간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죠. 그래서 종합소득금액, 퇴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 100만원 초과하면 소득제한 걸려서 기본공제가 안 되고 100만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 가능하고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는 150만원 가지고 따지고요.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 거주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거주자 및 배우자 형제자매까지는 그지?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형제자매의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까지는 포함해도 2번도 맞는 얘기.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한부모가 아니라 뭐예요? 그 부녀자, 세대주미 맞벌이 여성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지? 3번이 틀렸습니다. 3천만 원 기준은 일단은 한부모 추가 공제는 소득금액 제한 없고 단 부녀자, 세대주 및 맞벌이 여성 추가 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인적공제 금액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인적공제 금액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14번 답은 3번이 틀렸고 15번 다음에 부가세법상 간이가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속사업자인 간이가세자의 가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그 가세기간 종료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되고 간이가세자에 해당 가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3천만 원 코로나19로 인해서 2022년부터는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이 4,800만 원이죠. 여기도
4,800만 원으로 수정을 해야 되네요. 그치? 예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4,800만 원이 기준이 바뀌었어요. 연초에 수정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썼나 봐요. 간이가세제 해당 가생에 대한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4,8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예정 부가 납부 및 신고 납부 규정에 불구하고 납부물을 면제합니다. 간이가세자의 해당 가생에 대한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예정 부가 납부 및 신고 납부 규정에 불구하고 납부물을 면제한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유흥주점은 제외네요. 간이가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가세 적용받고자 하는 달에 전달 말일까지 간이가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음 달 9월 달부터 우리가 만약에 8월 달부터 일반가세 적용받고 싶으면 7월 말까지 간이가세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이가세를 포기한 후 간이가세를 재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간이가세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가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간이가세 제적이 가능하다. 이게 틀렸는데 간이가세자는 3년간 제적이 안 되죠, 그지? 간이가세자는 3년간 제적이 안 되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90회 기출문제, 부가소득 법인세 이런 문제 끝났고요.